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김고종호 정책실장과 함께 교육 현장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책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듣기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도 따라서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교사의 수업은 학생 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학급 수가 줄어드는가 자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지역에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학급 수는 작년에는 2,408개, 올해는 2,407개, 거의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아도 과거 5년간 37만 6천 명의 학생이 줄었지만 학급은 오히려 4,500개가 늘고 학교 수도 350개나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와 학교 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사 수를 학생 수에 맞추다 보면 교사 수가 줄어들게 되니 더 수업을 받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 수를 학생 수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학급 수에 맞출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 수로 교원을 결정할 게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도내에서는 초중고 합쳐서 교사 정원이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0명 정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40명 정도가 교사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 지금 140명이라는 감축 인원을 시군별로 잘게 쪼개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무주, 진안, 장수 이런 데서 몇 명씩 줄여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내려가고 그러면 그 군 안에서도 학교별로 그 감축 인원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한두 명의 교사를 반드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이 누가 나갈 거냐 소수교과가 나가라 이런 학년 초부터 약간 신경전 같은 것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축 인원이 정해지고 이제 교사 수가 정해지면 그 빈자리를 올해는 다행히 정원의 기간제 제도를 활용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서 그 빈자리를 메꾸게끔 했는데 사실 군 단위 시골 지역에 기간제 교사를 뽑아도 잘 안 와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업무와 수업을 메꾸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수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 현실을 고려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도농 간 격차가 모든 분야에서 커지고 있죠. 농사노초는 폐교를 걱정하고 도심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큰데요. 이 정부의 중장기 교원 정원 수급 계획이 실현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그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많아서 이미 과밀인 학교의 학급을 더욱 과밀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네. 학생 수가 적어서 고민인 시골 농사노촌의 군 단위 지역의 학교는 오히려 폐교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화정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교 학생 수가 1,700명에 다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대표적인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의 경우에는 그 군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전체 학생 수가 68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정초등학교 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도 훨씬 적은 적네요. 절반도 안 되는 학생이 군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 학생들이 13개 학교 89학급에 이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 수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교사 수를 줄였다고 해서 어느 특정 군만 교사 수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감축분을 고루고루 내려보내다 보면
이제 그런 과밀 학교, 큰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수가 줄어드니까 학급 수가 줄어들어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농사노촌 지역의 학교는 한 학급씩밖에 없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급 수를 줄인다는 것은 곧 폐교, 학교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소멸로 가게 되는 경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교육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는 상한제를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질적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네. 제가 학생을 지도를 하다 보면 학급의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가게 되면 그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개별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당연히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법 제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의 서거석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내걸고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학년으로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더더욱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김고종호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관련한 현장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책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